전국 농민대회 사회를 맡은 전국 농민대회 부위원장 한석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국 농민대회 출범식 및 농민대회를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면의 부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운명시가 되겠습니다. 중국 선열과 소국의 영역 그리고 동농민 농촌을 위해서 앞서가신 선배 농민들사들과 마치 안타깝게 피치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이태원의 젊은 영혼을 기리며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다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박강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승남 농해수위 간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기구 의원님 모셨습니다. 위성권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수웅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윤준명 의원님은 좀 식전에 일정으로 먼저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오늘 당 지도부가 지금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시는 의원님들은 소개드리고 축사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다음은 죄송합니다. 제가 단체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농민단체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인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한우협회 김상주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인삼협회
안상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인삼 육년근 경장협회 이명철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단번협회 문석주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업무협을 체결할 단체입니다. 농정자산실천 네트워크의 전남기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경기도 친환경 농민연합회 김상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학구 한정명 회장님 비롯하셔서 많은 농업계 지도자님들께서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민주당 전국 농민회 위원장이신 이원택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차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전국 민주당 광역시도당 농어민 위원장님들, 또 각 지역위원회 농어민 위원장님들, 또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을 지키고 함께해 주시고 있는 우리 농어민 지도자님들, 또 우리 당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농업계 단체 장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은만 회장님, 또 김상주 회장님, 또 우리 한돈협회 문석주 부회장님, 또 인산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농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이 출범하는 과정이 정말 희망과 유쾌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또 행복이 넘쳐났으면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비장함과 또 약간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우리 농업인위원회가 출발합니다. 민주당 농업인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 농업 힘내라, 대한민국 농업이 가야 할 길, 미래를 앞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창조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현장 속에서 같이 보듬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김제부안, 전라북도 김제부안이 지역구입니다. 김제부안은 농업의 현장 속에서 농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농생명 산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김제부안에서 겪는 농업의 문제는 전국 농민들이 겪는 농업의 문제가 동일합니다. 경상도가 다르고 전라북도가 다르고 제주도가 다르고 서울이 다르진 않습니다. 농민들이 겪는 현장의 아픔과 고통은 다 같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픔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힘차게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이 조금 걱정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에서 재정운영 계획을 바라보면 윤석열 정부의 농수산업 분야의 재정운영 계획을 바라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향후 5년 동안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예산 비율이 3% 밑으로, 2.7% 밑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안보 산업이고 전략 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치를 정하는데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가 예산 5%까지 농업 예산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재정운영 계획에서 국가 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올라갈 걸로 기대했지만 사실 2.7%, 6%로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것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사전적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쌀, 밀, 농, 다양한 농수산물 생산을 통해서 축산물, 한우, 사전에 조율하고 조정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물가 안정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기재부에서 내놓은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저는 향후 우리 농민들이 걸어야 할 길이 좀 어렵지 않을까, 암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변화를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농산물은 국민의 필수품입니다. 그렇죠? 예. 농산물은 국민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걸 재배한 농민들한테 그 차이만큼 다양한 이전 소득을 줘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 될 때 농업직불금을 5조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운용 계획에 보면 2조 4천억이 추가로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관께 물어봐도 이 2조 4천억의 이전 소득을, 농업직불금을 다양한 형태로 올려줘야 하는데 그 계획과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농민들은 정말 농민의 삶이 걱정됩니다.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가고 농민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쌀값 문제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양국관리법은 딱 두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쌀값 폭락 방지법입니다. 여러분 농민들이 필지당 1200평입니다. 한 필지에 1200평인데 도시에서는 1200평이면 땅 부자죠. 그렇죠? 그러나 절대농지인 1200평에서 1년에 농사 딱 한 번 지어서 수확을 하면 농식품부 통계, 농협중앙회 통계로 필지당 200만 원을 넣습니다. 근데 이게 농자재값이 올라가고 쌀값이 20% 떨어지면 100만 원도 못 법니다. 그래서 민주당 양국관리법은 농민들이 100만 원도 못 버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초과 생산량 3%, 가격 마이너스 5% 하락되면 이것만큼 초과 생산량만큼은 정부가 수매해서 소득을 좀 보장해주자 이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농민들의 200만 원도 안 되는 필지당 5필지 해봤자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래서 농가소득이, 농업소득이 2000년이나 2022년이나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200만 원 겨우 올라온 이 농업의 현실 속에서 농가소득이 4500만 원입니다. 2인 기준으로 하면 2200만 원입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2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농정의 현실 속에서 농민의 쌀값 폭락 방지를 통해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런 농민들을 구제 못합니까?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농민은 정부가 구제할 대상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민주당 양국관리법은 수급 안정을 취하자는 법입니다. 20만 톤의 과잉 생산된 쌀 분량이 있습니다. 4만 헥타만 논타작물, 전략직불로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면 쌀 수급이 안정화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공산화법이네, 국가재정 폭락법이네, 쌀을 그렇게 전량 수매해주면 마늘, 배추, 콩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우리 농업을, 대한민국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 양국관리법은 농민을 지키는 법이고 우리 농업을 지키는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계 지도자님께도 지금 농민들이 단결해야 됩니다. 품목별로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쌀값이 하락되니까 그것은 쌀값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한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우값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 내일이 아니다. 그건 축산농가 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체 농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농업계가 단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 수입 개방에 맞서서 농업계가 단결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양국관리법을 앞두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과 우려 속에 있습니다. 우리 농업계가 단결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농업인위원회는 우리 전국에 있는 농업계 지도자들과 함께 단결해서 농민들한테 희망이 되고 현장에서 함께 나누는
농업위원회로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우리 이은만 회장님, 또 김상주 회장님, 또 우리 문석주 부회장님, 또 인산협 회장님 등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병은 위원장님, 또 우리 김승남 의원님, 또 우리 농업의 정책적 마인드를 갖고 계신 유성건 의원님, 또 이 자리 농해 수위는 아니지만 함께 해주신 우리 박광훈, 김승우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용호 의원님의 힘찬 발언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축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 몸도 어깨도 좀 풀 때는요,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서 조금 뒤끓는 말 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 구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원래 우리가 농어민위원회에서 구호 잡았던 농어민에게, 제가 농어민에게 하면 여러분들이 희망을, 승리하는 하면 민주당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농어민 지원 대책 마련하라는 여러분께서 마련하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양국 관리법 개정에 동참하라는 동참하라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PKC 우리 욕을 아직 외치네요. 요즘 제일 속한 게 난방비 전기료니까 1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고 얼굴이 좀 나와 계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난방비 전기료 폭탄 농어촌 추경 편성하라! 쌀값, 한우값, 대폭락, 가격 보장 대책 수립하라! 농민에게 승리하는 민주당!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들 축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훈 의원님 축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병문 농해수 위원장님 축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모시겠습니다. 박광훈 의원님이 많이 바쁘신 분이라 요즘 그래서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인사 좀 드리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또 안 되게 계셔야 되겠네요. 네, 우리 전국 농어민위원회 출범과 그리고 농어민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원택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실 텐데도 전국에서 우리 농어민 동지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뭐라 죄송해서 말도 못하겠고, 다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요즘에 걱정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지 않을까. 그래서 겹쳤지만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그래서 거기에 이어지는 경기 침체. 그런데 어느 나라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고물가,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 고물가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에 다 모든 게 값이 오르는데, 그리고 임금은 제자리에 서 있죠. 유일하게 내려가는 게 농축수산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업무 보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농어민이 농이냐? 아니 조금 많이 생산하면 값 떨어진다고 놔두고, 적게 생산하면 창고에 모아둔 거 갖다가 풀어서 선대고, 적어도 농어민들이 생산해내는 그 물건들은 적어도 물가 관리의 대상은 아니다. 이건 우리 생존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농해수위를 미래위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농어민위원회도 미래위원회입니다. 바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농어민위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민들이 좋아하는 빵, 그거 빵 공장에서 만드는데 농어민이라고 무슨 상황에서 그런데 그 밀가루로 만듭니다.
모든 원료는 농어민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농어민들이 생산해내는 농수산물을 단순히 다른 상품들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미래의 가장 큰 어떤 국가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겪으면서 잠깐 우리가 맛을 봤습니다. 세계 그 글로벌 곡물 시장이 왜곡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밀가루 값이 2배 오르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한 0.2%쯤 된다고 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이제 우리 가격을 보장하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생산하는 모든 주체들을 보호하고 국가에서 제대로 챙겨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농어민들을 믿습니다. 우리 동지들을 믿고, 저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금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농어촌 출신들입니다. 저는 그 이분들이 우리 미래를 함께할 것이고, 더구나 우리 당에서는 정말 농어민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장께서 워낙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에다 더 얘기하면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멀리 오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내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저희 농어민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소병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광웅 의원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광훈입니다. 저는 사실 잠깐 인사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또 축하 인사까지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저 남쪽에 농촌에서 태어나서 살았고 거기에서 중고등학교 다녔고 해서 정말로 농촌은 제 삶에 거의 모든 것을 만들어준 그런 원천입니다. 힘에. 이원택 위원장님이 그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이원택 위원장님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평소처럼 우직하고 든든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상황이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됐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의 이 소득 구조, 이 자산의 왜곡된 편중 현상, 이거는 저고가 정책부터 시작이 됐죠. 저고가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저임금 정책. 이것이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동력이었는데 그 과실을 제대로 다 약자들, 희생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여기 우리 동지들, 형제들이 겪고 있는 바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고리를 반드시 풀어야 할 텐데, 우리 이원택 위원장님과 또 소병훈 농해수 위원장님, 김승남 관사님, 또 유성곤 위원님도 농촌 출신이시고 또 누구보다 농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니까 김승훈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 힘을 어기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저희들 힘을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 텐데 그게 너무너무 절벽이라는 것을 아까 이원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힘을 냅시다 우리. 제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민당 농어민위원회 그럼 화이팅! 그 다음에 대한민국 농어민 만세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화이팅! 대한민국 농어민 화이팅! 다음에 멋진 국가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네, 다음은 김승남 의원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승남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전남 고흥고성 장흥강진 지역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어촌 지역의 중심 지역에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원택 위원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 현황에 대해서, 또 문제점에 대해서,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 또 여러 가지 축산 정책, 어업 정책 보면은 정말로 한심하기에 이르러서 그 한심하기의 도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싸울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류값, 여러 가지 사료값, 비료값 할 것 없이 이것이 1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할 때부터 예견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인 우리 농어촌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지금에 와서 시장 논리를 대통령이 자기 그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이건 저는 농민에 대한 어떤 배신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 농민들의 희생, 90년대 중반에 수익 개방하면서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면은 작년에 미국에서 수입한 농수축산물만 해서 1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세계 6위권이거든요. 이거 뻔히 알면서 농민들 농어촌에 대해서 시장 논리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는 우리 이현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에서 현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과감히 나서 싸울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현택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또 우리 소병원 위원장님 모시고 또 우리 여기구 의원님 갑자기 유성권 의원님, 김수욱 의원님 죄송합니다. 잘 모시고 열심히 우리 농어촌의 생명권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다는 말씀으로 축하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어기구 의원님의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시켜야 합니다. 시간도 없을 텐데. 이름은 어기고 약속은 지키고 농어민은 사랑하고 충남 당진을 적어두고 있는 어기구 의원입니다. 요즘 농촌에 가면 행사가 많죠. 각종 농업단체들, 또 농협, 또 새마을 지도자 등에서 의시총회, 정기총회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 농촌에 꿈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김삼조 한우협회 중앙회장님과 함께 당진시 한우협회 정기총회를 막 마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한우값, 한우 농가들이 난립니다. 쌀값, 한우값 다 떨어지고 모든 물가는 다 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사느냐? 이번 농촌에 희망이 없다. 좀 살게 해줘라. 이게 이번 농촌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노원민 의원님 질문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이원택 의원님과 수병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김준환 간사님 또 제주대 희망 유상근 의원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이은만 우리 당진 우리 반 당계사입니다. 우리 이은만 회장님 오셨는데 반갑고요. 우리가 여기 또 많은 농업단체들이 좀 많이 와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또 이 정부한테 또 손가락 모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 현골치입니다 이게.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동지죠? 예. 이런 것도 살려야 되겠죠? 예. 네, 어기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예. 끝까지 함께합시다. 화이팅! 이원택 화이팅! 네, 우리 의원님들의 좀 투지가 넘칩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또 우리 싸우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의 좀 기회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주도에서 타락하셨는데 위성원 의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기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위성군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우리 더불어민주당 농어민 동지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출범을 축하드리고 또 대회를 열리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검사 독재, 검찰 독재가 정말 우리 눈앞에서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제 저희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께서 와서 축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최고위원회 회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망갈 우려도 없고 제1야당의 169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가 어디 도망을 가겠습니까?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없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증거 하나 없었습니다. 물증 하나 없이 야당의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정말 부도하고 극악한 정치검찰 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동지들과 함께 결연히 검사 독재에 맞서서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인데요. 기후위기이고 또 경영의 위기이고 지속 가능성의 위기이고,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의 위기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양국관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무슨 공산화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 참 저희가 그렇게 지난 2021년 말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쌀 추가 수매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지 않아서 쌀값이 15만 6천 원까지 폭락한 거 아닙니까? 그 현실을 목도하고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기에 정부가 의무를 다해라 라고 의무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산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시각이 윤석열 정부 내내 농업정책에 반영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료가 올라 급등을 해서 농정당국에 그리고 수산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를 해라 하고 여기 계신 소병원 위원장님, 이원택 위원장, 김승남 우리 간사님, 어기구 의원님, 저 목이 터졌는데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증액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합니다. 이제 이것에 맞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가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농업 정책을 할 것을, 식량 육돈을 지킬 것을, 어려운 농어민들을 보살필 것을 함께 그렇게 싸워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원택 위원장님, 소병원 의원님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김승남 간사님, 김수웅 의원님, 그리고 오기구 의원님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농어민의 권리를 쟁취하고 농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님의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 평야가 시작되는 우리 익산 출신 국회의원 김수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농어민 여러분, 그 다음에 내일 기빈 여러분과 함께 전국 농어민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 제 옆에 지역구이신 우리 이원택 의원님이 농어민 위원장님을 맡게 돼서 위로와 함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농업, 농촌, 농어민이 어려운데 우리 이원택 의원님이 잘 이끌고 가시라고 믿고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 농촌과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이 여기에 다 계십니다. 우리 수병원 위원장님도 정말 우리 농업, 농촌, 축산, 어업 이런 것과 관련돼서 가장 적임자이시고, 그 농업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기 농수산 의원님들, 우리 김승남 간사님, 그리고 어기구 의원님 보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 출범식을 갖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 농업인이 최대 위기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이 아닌 정부 여당이 우리 농업, 농촌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성숙된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농업, 농촌, 농업인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정치인 또는 국민과 연대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그 연대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수병원 위원장님 손잡고, 그 다음에 중책을 맡으신 이원택 의원님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우리 민주당과 함께 농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농민단체장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과 한우 폭락에 가장 큰 우리 피해를 보고 계신 단체장님이십니다. 먼저 한국농축산연합회 대장님이시자 쌀전업농 중앙연합회 대장님이신 이은만 대장님의 축하 말씀과 더불어서 뜨거운 추천의 기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산협회장 이은만입니다. 요즘 마음도 터들어가고 목도 메이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드린 말씀 중에 목이 잠겨서 말씀 못 드리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업위원회 새로운 출범과 2023 민주당 농업위원회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만 할 수 있도록 배를 해주신 이원택 의장님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농축산연합회, 또한 농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축산업인의 음산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수병원 문현수 위원장, 또 함께하신 의원님, 그리고 전국 농업인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업인위원회는 우리 농축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축산업은 아직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선진국 선언으로 인해 여러 국제 협상에서 시장 개방의 위험률이 증가했지만 우리 농축산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한 지속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셨던 바, 그 결과 구입형 촛불제 도입, 청탁금지법에서의 농수산물 서물가액 상향,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의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전국 농수산인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원택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들께서 함께하신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원택 위원장을 중심으로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22년여간 농민과의 소통 강화 및 농업단체와의 활발한 교류 및 정보 공유, 협력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또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의상 양상, 그리고 소멸위기에 농어촌에 대한 경제, 교육, 문화, 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무던히 활동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노고가 인정되어 2022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이원태 위원장님께서 98.3%라는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축하의 박수 드렸습니다. 한국국정한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업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더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 및 국제 정세 속 금리가 급등하여 농가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원재료가 인상으로 생산비는 급등한 것에 반해 농산물 가격은 낮아져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 CPTPP 및 IPF 등 메가 FTA 협상으로 인한 수입 농수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 등의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에 있어 이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청드려 봅니다. 농수산물 생산 소득을 통해 농가 소득이 안정되어야 지속 가능한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업의 기반 강화를 통한 안정적 먹거리 생산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이 안정되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즉 농수산업인의 소득 안정과 권익 향상이 국가 발전의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업위원회의 크나큰 역할과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고 한국농수산협회가 함께 협조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승과 더불어민주당 2023 농업위원회의 우수한 발전을 기원드리는 것으로 축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국한우협회 김산주 회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한우협회장 김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농업인위원회 출범식과 농민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우리 이원택 의원님, 조병훈 위원장님, 신대훈 의원님, 김성남 의원, 전체 이제 저희가 항상 농민이다 보니까 농해수 위원장을 계속 찾아가서 귀찮게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항상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있습니다. 농민이라고 해서 정말 침묵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정말 부당하면 부당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농민이 바뀌어야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지. 농민 스스로가 매몰되어 있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겠습니까? 저는 도와달라 이 얘기는 지금 하고 싶지가 않고요. 정말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고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면 본인 스스로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변화가 있어야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여기 대다수 지금 참가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그래도 많은 부분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정말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볼 때 지금까지의 정부가 농민들 의식 교육을 안 해줬습니다. 농민들이 똑똑해지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좀 해야 되고요. 항상 저희들이 그 정부에서 지금 수급 대책 무슨 다 내놓고 있는데요. 정말 알맹이 없는 민깡토리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이 스스로가 다 수급 조절하고 다 할 수 있으면 그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농민들 스스로가 최대한 수급 조절도 하고 역할을 충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그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수급 조절을 하는 게 이게 국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뭐 약국관리법, 뭐 하루 수급 조절 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 농업단체 수축산물이 가격이 제대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폭락입니다. 저희 함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돼지, 양계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넘쳐나는데 이거를 또다시 수입을 해서 거기에 폭락을 주도적으로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이게 우리 지금 정부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부당한 거는 정말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원래는 굉장히 흐름이 많이 예상되고요. 또 길거리로 또 나가서 정말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금 늦게 늦으셨는데 의사일정 때문에 좀 늦으셨는데요. 이번 우리 양국법 개정에서 우리 이원택 위원장님과 가장 선두에서 양국법 개정에 대해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이십니다. 신정원 의원님의 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경영 각지에서 또 국회까지 달려와 주신 우리 전국 농업위원회 회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오늘 전국 농업위원회 우리 이원택 회장님의 취임식과 또 이 농업인 대회를 여러분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내게 더 꽉 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현장의 농민들이 논밭에서 달려와가지고 이 국회까지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계신가요? 네. 잘 계십니까? 네. 제가 물어볼까요? 잘 계신가? 쌀값 괜찮습니까? 아니요. 한우값은 좋습니까? 아니요. 비료값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사료값 좋습니까? 좋습니다. 농협의 이자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대한민국 그야말로 후진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전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튼튼하게 가꾸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처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안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서병훈 위원장님이나 이원택 의원님 그리고 김성남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 김승우 의원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보다 더 분발해야 될 것이 저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결국 주인이 제대로 부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업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서 2015년도에 농업위원회를 처음 만들었을 때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역을, 현장을 지키려다 보니까 중앙이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농업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해서 정말 농업정책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업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할 정도로 농림부가 쌀값 결정할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업인위원회하고 함께 맞짱 뜬다
이런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든든히 응원하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호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영상을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농민의 출범을 맞이해서 전국 농어촌에서 많은 분들이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직접 핸드폰을 찍어서 보내준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여성농민 옥병남입니다. 우선 민주당 농민위원회 출범을 굉장히 많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친환경 농업으로 농사를 지어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학교급식의 기반 확대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국비가 좀 지원이 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의 기반 확대를 위해서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번에 뭐 임산부 꾸러미나 뭐 이런 어린애들을 위한 예산이 다 상감된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발표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치인들께서 현장에 있는 농민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셔서 농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쌀이나 뭐 작곡이나 학교급식으로 많이 좀 법안을 통과해서 공동지식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군 이태영입니다.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해주세요. 학교급식 활성화해주시고 충청북도 농산물 수도권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파이팅! 농업이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작년 가을부터 5대 공산품 가격이 다 하락하고 특히 상가보다 한 30년 만에 최대 난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농업을 계속 해야 되나 또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속값 떨어졌지, 사료값은 사료값 비싸지, 기름값 비싸지, 전기세 비싸지, 이게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우리 농민들 좀 재미있게 살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기본적인 소득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기본소득을 떠나서 더 원칙을 안 씁니다. 그래서 좀 우리 농업인들 재미있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정책도 감사합니다. 식량과 먹거리 주권을 지키는 일은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첫 번째 기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화이팅! 지금 지역마다 자연순환 농법이란 전제하에 헤비 공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단이나 아니면 각 리별에 1차 저장시설과 숙성실을 지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축산법을 조금이나마 개정해 주시면 축산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과 나은 삶으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악답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감귤농사 짓고 있는 강선주라고 합니다. 동백꽃은 피어있지 않았지만 동백꽃 앞에서 하고 있고요. 농어민이 바라는 민주당이라 제가 농사지은 농산물 제값 받고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농사 짓고 살게요. 이상입니다. 저는 군산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유시원입니다.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있는데 농민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가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국관리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직 힘이 없는가? 농어민 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 힘으로 양국관리법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농민 한 사람으로서 뭔가 좀 변화된 그 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고 그 농민이 순서가 좀 뒤에 오더라도 좀 기다리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냥 기다리다가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거는 이대로 버려지는구나 이런 위기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그나마 의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인데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기대하는 부분이 좀 크고 그 역할들을 농업을 지키는 거를 민주당이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쌀값이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국가 안보, 특히 식량 안보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이런 활동에 묘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농촌을 보호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이 쌀값 지지 정책을 민생에 관한 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일들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신속하게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업은 다른 산업의 희생양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키고 외면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국회 농민들의 아픔에 보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쌀값 얘기, 단가값 얘기, 그리고 얼마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어린이 장애 지원 예산과 공상 예산 삭감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문태 의원님 그리고 오늘 김영삼 대표께서 마지막 질문 잘 해주셨어요. 우리 농민만 위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을 위하고 지역의 개발점을 하고 국민들 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 보완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국관리국 개정에 즉각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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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한우 가격 대책 즉각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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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농어촌 추경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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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들고 계셔주십시오. 잠깐. 네. 기자님 잘 찍으시고요.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다음은 특별 강연 순서입니다. 원리 양당에서 지금 유기농으로 사과 농사 지으시고 계십니다. 올해 목표가 사과를 한번 팔아보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이신 윤석열 교수를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농정진단과 민주당 농민 당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좀 앉아 계시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강의를 했습니다만 강의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강의 듣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또 여러 우리 대표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20분 동안 뭘 좀 그 얘기를 하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20분 동안 뭔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가려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농업경제학을 연구한답시고 했고 가르치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 강원도 양양에 내려가서 그냥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과농사 조그만하게 농민들한테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벌써 7년 차가 지나갔네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 농사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유기농 사과를 생산을 해서 제대로 팔아보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민 여러분, 저는 농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민 여러분들 잘 안 끼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윤 교수 같은 농민은 좀 이렇게 날라리 농민이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농민이 아니죠. 진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역의 농민 대표분들처럼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농업을 통해서 사시는 분들, 이분들이 진짜 농민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저같이 엉터리 농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엉터리 농민분들이 돈은 어디에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잘 쫓아다니고 있고 잘 따먹고 관하고도 친하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농민들, 진정으로 농촌에 사시면서 농사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이분들을 위한 대책, 농업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쌀 문제, 양곡관리법, 우리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이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사실 가격 좀 오르거나, 그렇죠,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생산량 3% 늘어나고 가격 5% 떨어지고, 그러면 좀 시장에서 물건을 빼주자,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역공매 방식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쌀값을 떨어뜨리게 하는 정책만 시도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말하자면 가격 3% 떨어지고 생산량 3% 떨어지면 가격 증가하고 가격 5% 내리고 떨어지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사줘라, 의무적으로 좀 매입을 해줘라, 제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봐요. 그거는 가격 안정을 위한, 또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는데, 이 조치마저도 지금 집권하고 있는 분들은 공산당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논의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산당법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저거 통과시킬까? 이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나? 저 사람들이 만약에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농민들. 그래서 이거를 하루빨리 우리 농민들끼리라도 먼저, 또는 우리 민주당 농민위원회에서라도 만약에 저 사람들이 안 받아줬을 때의 대책, 싸게 지금 어떡할 거냐, 이거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하자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정부의 가장 큰 논리가 뭐인지 아시죠? 말하자면 가격을 지속시키면 생산이 지속이 되어서 가뜩이나 소비가 주는데 이 과잉 생산이 지속된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농민 여러분, 생산하는 농민 입장에서 가격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실제 가격으로 따지면 한 30% 이상 떨어져 왔습니다. 계속 가격이 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엄청나게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논리대로 따지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2만 헥타르에서 3만 헥타르 정도 자동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땅은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생산 면적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말씀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경제 논리처럼
생산량, 생산면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쌀, 특히 우리 농산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산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해 쌀 가격이 우리가 45년 만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금년 쌀 보내기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3,000평 농사 짓는데 지난해 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생산량 줄이고 면적 줄여서 2,000평만 농사 짓자. 그렇게 하는 농민 안 계십니다. 짓습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면 그것 때문에 생산 면적이 줄고 생산량이 유지가 된다. 면적이 유지되고 생산량이 유지가 된다. 이건 안 맞습니다. 이건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론일 뿐이고요. 현장에서는 맞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이런 학자들은, 저는 소시적인 농촌경제연구원에 좀 근무해 봤었는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통계 가지고 장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유지되고 소득 보장을 해주면 농민들이 생산을 지속하기 때문에 이건 못 해주겠다. 그럼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금년도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쌀은 56.7kg 밀린당 소비하는데 축산물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57kg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쌀보다 축산물을 더 먹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강제로 쌀 먹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평소에 좀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쌀농사의 소중함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쌀이 가능한 친환경 농사하기가 가장 쉬운 작목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과 친환경 농사랍시고 하고 있는데 8년 동안 하나도 생산을 못했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어떻게 먹자. 그래서 금년에는 사과를 기업고 유기농 사과를 생산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받아드리고 이 귀한 유기농 사과를 이러고 싶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쉬운 게 쌀이랍니다. 그래서 쌀농사를 우리가 좀 과감하게 10%, 20% 이렇게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약속을 좀 드리고 선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쌀농사를 통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를 보존하고 국민 여러분께 안전한 쌀을 제공한다.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온 대안이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도 그 정책을 우리가 썼었는데요. 타작물 짓을 때 타작물을 빨리 전환을 좀 해자. 그 대안이 이제 비리나 뭐 사료작물 이런 거 좀 많이 키워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2, 3년 해보고 안 하잖아요.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생산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밀 생산만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금년에도 2, 3만 톤이 지금 더 남아돌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말이 들었는데 밀 생산을 늘려야 됩니다. 밀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쌀을 우리 국민들이 400만 톤 먹고 산다면 밀은 200만 톤 딱 절반을 먹고 삽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다금률 1%, 2%밖에 안 되지만 이걸 10%로 높인다 그러면 20만 톤 생산하거든요. 그럼 이 생산을 그렇게 말하자면 늘린단 말이죠. 그럼 늘리면 그 생산된 밀을 소비를 시켜야 이 생산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지금까지 정책은 주로 생산하는 데 역점을 줬어요. 농민 여러분, 밀 생산합시다. 이거 생산한단 말이죠. 생산한 밀을 어떻게 소비시킬 거냐 하는 건데요. 저는 평생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생산을 독려하고 생산을 늘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생산된 밀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장이 지속이 되죠. 그러려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말하자면 밀을 수용할 수 있는 가공업체, 유통주체 그것까지 포함해서 밀 수급 정책을 짜야만 밀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타작물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좀 써야죠. 돈 안 쓰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좀 써야 됩니다. 우리 이재명 지금 대표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으면 예산 1% 추가 확보 또 생각하셔야
놀라운 것이다. 예산 1%만 추가하라고 하면 600조 원이 6조입니다. 6조. 1%만 추가. 우리 농업 예산이 6조만 늘어난다 그러면 기본소득 다 할 수가 있고요. 밀, 타당을 전환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익경치 풀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다 할 수 있습니다. 1%만 늘린다. 그 1% 늘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정부는 와가지고 그 얘기는 싹 없어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타작목 전환을 5년, 10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만 해놓은 거 수요가 돼야죠. 그러면 가공주택, 유통주택까지 함께 포함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밀을 생산하면 쓸 수 있는 소비자라는 게 가공주체들이에요. 가공주체들이 그걸 생산을 해서 우리 밀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농민들 보고 뭘 자꾸 팔아라는데 전 농민들 보고 뭘 자꾸 팔아라는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농민들은 생산 전문가들이지 유통 마케팅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만들어가지고 가공도 해가지고 팔기도 해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농민들이 그걸 다 합니까? 도대체 몇 분이 농민들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쌀과 관련해서는 전환, 타작목 전환, 저도 좋은 제도입니다. 이걸 좀 더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고, 돈을 더 쓰고, 쌀보다 밀을 생산하는 것이 농민들 소득이 좀 증진이 된다? 그럼 한다니까요. 쌀 농사를 왜 지속하는지 다 하시잖아요. 80대 어른도 다 쌀 농사 안 놔요. 왜?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쌀이 지역에서의 저는 말하자면 농촌 지역 경제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나마 천평해봐야 2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그나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경제 논리로 가다가 잘 들이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농민 여러분, 우리가 정부나 또 정치를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이 농업 농촌 보존해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좀 살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거지 같아서 맨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주장할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경제학과, 일반 경제학과 하는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잘 모르는 경제학만 한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리 농업 농촌 식량 안보 문제 농업 농촌이 다원적 기능, 다원적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농업 농촌을 보존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분들이 잘 말 안 들어줬는데 어디에서 넘어갔는가 하면요. 농지 문제에 딱 적어들어서 이분들이 말을 못하죠. 농지 문제에 관해서. 그게 뭔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 가격을 높여주면 안 된다라는 주장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자꾸 맡기자는 거 아닙니까? 시장 논리에 맡겨서 쌀값 떨어지게 하고 쌀값 떨어지면 좀 농민들 빠져나오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시장 논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 논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간섭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농민들 보고 당신네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 기능이 맡겨서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당신네들이 책임지라. 자,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러면 생산 요소인 농지는 어떻게 할까요? 농지는 우리가 절반 정도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죠. 절반 정도의 농지에는 농사 이외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근교를 다 살았더만 농사도 안 지 사람들이 뭐가 다 살았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가 있었더니 안성만 하더라도요. 그 넓은 들판에 쌀농가가 논이 전부 다 거의 70~80%가 서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가족이 있어요. 자, 어쨌든 농지도 그럼 시장에 내놔야지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농지도 시장 기능이 내놓자.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논에다가 아파트를 짓든 골프장을 짓든 공장을 짓든 내 마음대로 해야죠. 그렇게 풀어놓고 말하자면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도 예컨대 쌀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근데 땅은 묶어놨잖아요.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업진흥지역이란 말이죠. 농업진흥지역에 생산된 쌀을
그럼 가격을 시장 기능에 의해서 떨어지면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농업 시장이 풀어나야 논리가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논을 비롯한 농지를 경자유전의 원칙 헌법부터 바꿔가지고 시장 기능에 맡긴다 그러면 대한민국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덜납니다. 거덜나. 그게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농지를 묶어놨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묶어놨잖아요. 대한민국 참 이상한 나라예요. 식량안보 농민들이 얘기해요.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식량안보, 식량주권은. 소비자들이 얘기해야죠. 지도자들이 얘기해야죠. 우리나라 안 하니까. 농민들이 나서서 식량안보를 이야기하고 식량주권을 이야기하고 이상하다. 많이 이상합니다. 지구상에 제가 농지 문제를 시장 기능에 놓자는 막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자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네. 만약에 농지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시장 기능에 놓자네 해버리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예, 시간이 됐나 봐요. 시간이 됐나 봐요. 저는 교수들은 한 시간 반 떠들어야 떠드는데 정치인분들 저렇게 딱 요약해서 말씀을 꼭 드리면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농민 여러분들이 우리를 소득을 안정시켜라. 우리를 지지해라. 가격을 지지해라. 이걸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식량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농민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요. 쌀 문제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한 양곡관리법이 저쪽 당이 공산당법이라고까지 하니까 올 때 저쪽이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농민 여러분이 뭉쳐서 우리가 안을 만들자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해야죠. 얘기하고 저 같은 사람들 자장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소위 투쟁도 하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이 농업 농촌 농민 문제가 쌀뿐만 아니라 우리 한우 문제, 쌀과 한우는 같이 갑니다. 논리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만은 최소한 가격 안정시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득 안정시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의 장치가 지금 양곡관리법 민주당이 내놓은 아니란 말이죠. 그나마도 안 한다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좀 더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석 교수님께 한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는 것 중에 누구보다도 우리 농민을 좀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항상 해주시는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세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됐지만 좀 짧게라도 우리 세 분 최고위원님들의 축하와 등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배 최고위원님의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충청남도 금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농사 짓는 일이 고단하고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알지만 또 우리가 먹고 살려면 또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홀대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가라는 용어가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는 두 가지 기능으로 정리했더군요. 스테이트, 그때는 이제 스타트라고 했는데, 그럼 국가의 기능이 뭐냐? 세금 걷는 것 플러스 군대 조직하는 것, 이것이 국가 개념의 출발이었다고 합니다.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하기 때문에 국가에게 의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공적 의무이죠. 쌀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는 것 중에서 공장에서 플라스틱처럼 생산하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으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소득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시장 논리에 맡겨놓으면 우리 산소 중요하지만 순환성은 못 느낍니다. 산소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핸드폰 깨물어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본이 경쟁력이 없다 해서 방치하게 되면 우리 결국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량 안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군대를 만들 수 있고 세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아니라 국가가 공적 영역으로 담당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이 쌀값 안정이고 또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양곡관리법, 이것을 법으로 보장받는 것. 그래서 최소한의 농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들이 그 회의하느라고 좀 늦게 왔는데 황당한 것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더욱 구속해야 된답니다. 공천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 막 듣고 왔는데요. 그 논리가 뭐냐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구속은 원칙이 아닙니다. 불구속이 원칙이고 대법원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구속은 증거인멸과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구속시키는 거죠. 아니면 다 불구속 재판 받게 돼 있는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더욱 구속해야 된다는 그 논리 참으로 처연합니다. 애잔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할 리 없고 농민들의 피 끓는 이 목소리를 새겨 들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농어민 대회 발대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원택 위원장이 앞서서 나가면 저는 그 바로 뒤에 따라가게 되겠죠. 네. 고민정 최고나 서영교 최고도 같은 열을 맞춰서 이원택 위원장 열심히 빌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민정 최고님의 짧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게라는 언명에 맞춰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나누셨고요. 향후 미래 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맞죠? 실제로 이제 6학년, 3학년 되면 저희 애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희망 중에 하나도 역시 농업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돈도 되고 일자리도 되고 노후도 보장되는 여러 가지 일석삼조가 있는 게 바로 농업 분야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때는 귀촌에 대한 붐도 일었는데 이게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이 농업 또 어업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쪽에서도 많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원택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뒤에서 쭉 밀고 앞에서 밀어나갈 수 있는 최고위원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의 추가 말씀 듣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힘드신데 저희가 꼭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원택 의원님이 쌀값 보장하라 이걸 전당대회 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 때 쌀값 보장하라 했고 기재위원이랑 기재부 장관 딱 만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번에 쌀값 안정하기 위해서 돈 풀어야 되는데 50만 플러스 알파 할 용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든 풀기 시작하고 준비가 좀 됐습니다. 곳곳에서 저희들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도 만들어 주셨고 농민, 어민 얼마 전에는 어민인 분이 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석유값이 비싸서 배를 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에너지 지원하는데 아니 배를 타야 어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야 배가 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도 저희가 같이 하고 말씀처럼 쌀 지었는데 아니 힘든데 우리가 냈던 세금만큼 다시 나눠줘서 이 대한민국의 안보 산업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삼선이기도 하고요 기재위이기도 하고 거기서 돈 꼭 치고 제대로 배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최영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신정우 의원님 지금 신정우 의원님이 순서가 쌀값 해결하라고 저한테 먼저 얘기했던 해결하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순서가 두 가지가 많습니다. 동문박식과 우리 이제 결국 나누는데요. 우리 의원님이 이제 좀 바쁘셔가지고 바로 이동을 하셔야 될 분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가시기 전에 또 기자님도 사진 요청이 많이 있으셔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피켓 들고 한번 또 우리 이걸 외치고 자, 전국 대통령 박대포장 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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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양국관리법 개정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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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잠깐 멈추셨다고요? 네, 또 한번 뒤집겠습니다. 농어촌 합의입니다. 난방기 전기로 폭탄. 자, 난방기 전기로 폭탄! 농어촌 추경 즉각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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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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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농어민에게는 희망을 승리하는 민주당 하겠습니다. 농어민에게 희망을 승리하는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입니다. 가시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순서가 몇 개 남았습니다. 10분 안에 마무리 수 있도록 짧고 길게 끝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좀 앞으로 좀 앞장서 주시라고 인사 말씀 이렇게 우리가 아주 좀 가실 때서 명함도 좀 교환하시고 연락도 자주 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매일 하시면서 우리 농민의 중심이 돼서 내년도 총선 그 이후에까지 지역과 현장을 바탕으로 중앙농민단체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 위에 참석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홍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결의를 마지막에 기름을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 전국농민위원회가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에 정책 협약식을 하겠습니다. 그 사인은 의원님과 위원장님과 우리 이사장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앞에서 좀 기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농민위원회가 이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의 정신이 농업정책 포럼입니다. 농업정책 포럼을 그대로 계승해서 요청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농민회와 정책 협약 그리고 지역 역량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해서 두 기관이 함께 공동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우리 따로 낭봉하지 않고 우리 사진 찍으셨으면 예. 다 됐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민주당 농민 당원들을 같이 모아서 이영수 농민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김수주 위원장님이 양독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 영천에서 청와동서 듣고 있는 김수관입니다. 결의문을 비장한 마음으로 한번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농민 당원 결의문. 농어촌 농민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다. 자재비, 인건비 폭등에 따른 소득 감소에 이어 서민 연료인 등유는 36.3%, 농업용 연세유와 농사용 전기요금은 각각 39%와 62.8% 폭등하여 농민 농어촌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계란 수입, 양파 마늘, TRQ 물량 수입, 할당관세 도입, 부관세 축산물 도입 등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의 소득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 기반마저 잠식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네, 충남 아산에서 유기농계 농사를 짓고 있는 주원농원의 김후주라고 하고요. 지금 농업위원회에서 청년여성분과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농업 예산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직불금 5조 원 공약도 허황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쌀값 정상화와 식량 자급 확대를 위해 많은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까지 시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농민당원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 농어촌, 농어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역대 최악의 농정이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제가 촉구하는 내용의 마지막 4글자를 3번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쌀값 정상화버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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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난방비, 전기요금 폭등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 농어촌 지원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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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물가 정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저가 농산물 가격 정책을 중단하고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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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농업, 농어촌, 농어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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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농어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제고하며 주거, 복지, 의료, 교육 등 농어촌에 납부된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하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 개선, 탄소 중립 실현 및 지역 친환경 생산 소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한다. 2023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농민당원 일동. 함께해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순서는 이 모든 거 끝났고 우리 앞에 나와서 기념 촬영을 하고 기념 촬영 마친 뒤에는 그대로 우리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난방비 문제, 전기료 폭탄 문제, 그리고 양곡 개정 관련해서 여기 농업위원회 차원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니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에게 희망을! 농민에게 희망을! 승리하는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 23년 총선!